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개미 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상당히 좋고 영상을 하루 좀 쉴까 했는데 이건 안 찍을 수가 없겠어요. 자, 예전의 기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이재용 회장님이 결국은 퀄컴 CEO를 만나러 갔다 왔어요. 예전에. 자, 그런데 자, 오늘 뜬 기사는 바로 퀄컴 CEO가 한국에 방문한다. 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에 퀄컴 CEO가 방문하는 이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어제도 영상 올려드렸어요. 파운드리 시장 미쳤다. 파운드리에서의 어떤 이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세를 보면 결국 시장에 큰 고객사들이 하나씩 넘어올 건데 벌써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퀄컴 CEO가 방한한다고 해요. 퀄컴은 바로 AP를 만드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스냅드래곤, 요 삼성전자 갤럭시에 들어가는 두뇌 AP라는 걸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지금 스냅드래곤, 뭐 엑시노스 이런 거 있는데 엑시노스는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뭐 혹은 뭐 AMD랑 뭐 같이 뭐 해가지고 뭐 만드는 그런 정도의 어떤 두뇌인 AP라면 퀄컴 AP는 삼성전자가 지금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엑시노스보다 확실히 좋은 AP를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엑시노스가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에 퀄컴 걸 쓰고 이번에도 그렇게 됐어요. 엑시노스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뭐 지금 발열 문제, GOS 문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퀄컴 걸 쓸 수밖에 없었다. 또 미국 시장에 요 스마트폰을 팔려 그러면 또 퀄컴 걸 쓸 수밖에 없었다. 왜? 이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잖아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이 두뇌 AP가 잘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애플이 최고의 AP를 앞으로도 뭐 M2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기술력적으로 삼성을 넘어서는 사실 AP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퀄컴 AP를 쓸 수밖에 없는 좀 요런 입장이 있는데 요 퀄컴의 CEO가 이재용을 보러 온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하시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그런데 이번 방안에서 바이든이 바로 평택의 반도체 공장에 방문할 경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동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좀 국가에서 이재용이 내가 이재용이라면 참 사면도 안 해주는데 동행 안 하겠습니다. 사실 나도 곤조가 있는 사람이라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그릇이 어마무시하게 넓으신 우리 이재용 부회장님께서는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퀄컴 역시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 위탁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를 계속 수주를 하다가 어느 정도 물량을 뺐어요. 그리고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5나노 이런 쪽에서 저기 4나노, 5나노 이런 쪽에서는 결국에는 TSMC가 수율이 잘 나오고 넘어갔어요. 어느 정도 물량이.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악재로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퀄컴 이런 쪽의 물량을 사실 삼성전자가 인텔이나 애플 건 사실 뺏어올 수가 없어요. TSMC가 그쪽 물량을 집중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사실 바로 그 밑에 있는 AP하는 퀄컴 같은 회사나 그 그래픽하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의 어떤 파일을 조금씩 뺏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수율이 계속해서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다시 넘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4나노, 5나노, 7나노 수율 잡혔다.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3나노 예정대로 간다.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써서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한 그 부분을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퀄컴 CEO가 방한하는 요거. 그래서 작년 11월 미국 그래서 보여드렸죠. 퀄컴 CEO 만난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오를 당시
CEO를 만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 뒤에 기사가 안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저기 난민가 어딘가 또 가고 막 그래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기사가 그때 당시에 나오지 않아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퀄컴 CEO가 방안을 해서 이재용과 회동을 한다, 최태용과 회동을 한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퀄컴 칩, SK 얘기가 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등 당국이 독과점 등을 이유로 엔비디아의 퀄컴 인수를 불허한 만큼 퀄컴 등과 인수전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SK SK 하이닉스 말고 이 물적 분할 회사 있잖아요. 텔레콤에서 물적 분할한 회사가 있는데 SK 뭐죠? 스퀘어라는 회사가 요거를 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인수에 대해서 사실 인수가 이제 좀 독과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시장 질서를 해친다, 이런 식으로 돼갖고 ARM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인수들이 다 무산이 하나씩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최대한의 큰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칩 회사들 중에 요 어떤 퀄컴이라든지 ARM이라든지 요 인수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사실은 점쳐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 뇌피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저는 기사를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봐왔고 이 삼성전자 소식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달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삼성전자를 아시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느냐? 삼성전자에 답이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여기에 답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저도 그렇거든요. 이 시장을 볼 때는 시가총액이 높은 것부터 정말 주도주, 정말 중요한 우량주부터 사실은 그 수급의 맥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제약바이오의 어떤 상승 여력도 사실 HLB부터 나온 거예요. HLB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진원생명과학 저기 있죠? 또 어제 엄청난 급등이 나왔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중에 좀 급등 지금 레고캠 바이오 요것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나 그랬는데 오늘 좀 수급이 들어와서 좀 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차가 살면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또 올라올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이나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이 저점이 아니다, 더 깨질 것이다, 어디서 들었다. 제가 한번 반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여기가 끝이다, 누가 그래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 누가 그럽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흙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거의 바닥은 나왔어요. 물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주가라는 게 언제든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가격은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굉장히 큰 어떤 대시세 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가총액 400조?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시가총액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4천 간다 그러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옛날에 현대차 얘기 잠깐 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현대차. 여러분들 현대차 옛날 현대차가 아니에요. 정의선, 이분이 이끄는 현대차는 옛날의 현대차가 절대로 아니다. 어떤 차냐? 전 세계에서 차를 제일 잘 팔아먹는 3등 차예요. 어떻게 3등까지 들었을까요? 자, 전기차로 가보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잘 팔아먹는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가 예전에는 이제 조금 이런 고급 승용 브랜드가 아니라 좀 중견 쪽, 좀 중저가형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영업이익이 한 2% 남짓 돼요. 그러는 자동차 회사예요, 원래. 고급 승용차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 했을 때, 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제는 외국에서 현대 그래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뭐 BMW, 벤츠 보는 정도로 현대, 테슬라 다음 현대지. 그러고 보는 게 지금의 현대예요. 삼성은요, 전 세계에서 요 인지도만 따져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물론 뭐 아프리카 기니 가가지고 어린애들한테 삼성 아냐 그러면 걔네들도 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시장이 이렇게 사실 밝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전 세계 배터리 저는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빵빵한 종목이 아직 다 저점에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떨어질까라고 여러분들께 오히려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유튜브에서 더 떨어진다, 금리 인상 남았다, 금리 인상 하라 그래요. 금리 인상 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예전에 다 했던 예언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종목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감을 잃어서 인플레이션주를 쫓아서 꼭대기에서 물리는 지점까지 인플레이션주들은 폭등하겠다. 폭등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개인들의 자금은 우량한 종목에서 탈출해서 그런 꼭지에서 놀고 있는 종목에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 현대차,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폭등했던 종목들이 바닥을 곤두박질을 칠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우량한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내가 투자했던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폭락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네 그러고 있는데 우량한 종목들은 밑에서 사근사근히 아주 저점을 잘 형성하면서 이평선을 돌려내면서 올라갈 거예요. 이 시장의 어떤 흐름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상승과 하락을 예전에는 꼭 상승의 꼭지에서 잡고 하락의 발바닥 각질에서 잡고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해왔어요. 이제는 그냥 예전에는 운도 있었어요. 이렇게 요것 때문에 그럴까 저것 때문에 그럴까 요 내공이 생겨버리니까 그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비트코인도 그랬고요. 메타버스도 그랬고요. 뭐 다 똑같아요. 옛날에 아주 그대로 거슬러 흘러가면 요 네덜란드의 튤립도 그랬습니다. 튤립을 사려고 이 종이 쪼가리 여기 지금 주식 종이 쪼가리 사려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튤립 이쁜 꽃 하나 사려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는 큰 흐름을 보고 기업을 믿고 기업이 해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자 지금 3나노 공정 사실 계약하러 오는 거예요. 저기 퀄컴 CEO는 3나노 세계 최초로 양산하는데 삼성전자 우리와 각별한 사이 아니었냐 원래부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 소식 좀 전달해 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남겨드렸는데 삼성전자 결국 올라갈 거다. 목표가 12만원까지 꽉 붙들고 갑시다. 3나노 공정에서 이제 계약이 나오기 시작하고 회사들 뺏어오기 시작하면 사실 이 삼성전자의 주가 그때부터는 항상 모든 주식에는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이 주가를 올려낼 게 원래는 삼성전자 D램 현물 가격이에요. 이것도 지금은 교체 수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 달에 신제품 나오는데 지금 안 사잖아요. 지금 DDR5가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3나노 공정 딱 나오기 시작하면 또 여기 한번 해보려고 또 줄 서서 밀려들 겁니다. TSMC를 기술력으로 잡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지금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